이론. 네, 시즌 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략핵공 섹터는 처음으로 우리 테크팀에서 왔는데 오늘 또 우리 주재호 연구원이 처음 이렇게 나오는 날이기도 해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인상 좀 피시고 긴장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웅입니다. 네, 이베스트에서 전기전자를 담당하고 있는 주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담당하고 있는 어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치호고요. 미래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 벌지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또 미래의 키워드, 또 전기차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치 연구원은 항상 준비를 해오는 아무도 지금 부담스러워요. 준비해 오신 거 맞죠? 그렇죠. 사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규진 연구원이 우리 주재호 연구원한테 이제 전기전자라고 얘기해 딱 했는데 이게 너무 난 빨리 데뷔시킨 거라서 걱정인데 막 두 분이 밀어붙이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해요. 지금 세미나 다니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전보다 오가 나요. 야, 내가 지금 어디 지금 맨날 세미나를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은 우리 주재 연구원 좀 많이들 가르쳐 주시고 리퀘도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공부 좀 시켜야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굉장히 핫했던 이슈인데 이게 전기차가 우리가 좀 늦게 다루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같이 협업을 했으니까 저도 좀 기대가 돼요. 앞으로도 우리 포트폴리오 파트에서도 전기차 이쪽을 계속 보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대체 어느 상황인지 그걸 보려고 하는데 자료는 10월 8일 날 발간한 그 전기차 산업 재전망 전기차의 시대 이 자료를 갖고 하고요. 네. 세 분이서 같이 쓰셨는데 사실 아까 1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리온 시즌 4는 동시에 동영상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PT 자료가 같이 나가니까 라디오로처럼 이렇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도 들으시고 또 이런 PT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또 유튜브 채널 와서 들으시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료를 하면서 또 PT 자료도 같이 얘기하는 걸로 네,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예. 이번 자료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이제 친환경차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각 지역별로 이제 중요한 규제라던가 이제 전망, 특이 사항들을 좀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자동차 업체, 부품 업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서플라이 앤 디맨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주재호 연구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연관되는 소재 부분까지 다루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자동차 산업 가장 타임라인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페이지 PPT 자료의 1번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 보시고 아니라 어차피 방송에 나가 이게 우리가 지금 방송 앞에 없어 화면에 나가니까 1번 페이지를 얘기해 주면 돼요. 예, 1번 페이지 보시면은 전기차 부분. 예, 저희가 특히 이번 자료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묶어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동에 관계되는 EPCU라고 저희가 표기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Electric Power Control Unit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이제 엔진을 대체하게 되는 모터라던가 아니면 배터리에서 오는 전력을 이제 동력 원으로 전환해주는 이제 인버터나 아니면 이제 컨버터까지 들어가는 이제 아주 핵심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사업 부분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이제 GM의 비볼트로 이 부분을 이제 턴키로 3년 전에 수주를 해서 LG화학이랑 배터리랑 함께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3기 오토모티브가 일부 이 핵심 부품들의 하우징을 이제 LG 계열사 쪽으로 내년부터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쿨링 시스템이 전기차에서 좀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EPCU에서도 자체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그 배터리 시스템에서도 열 관리 시스템이 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냉식에서 순냉식으로 열 관리 시스템이 옮겨가고 그렇게 되면서 워터 펌프
개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또 늘어나게 되면 또 역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히팅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는 이제 쿨링 시스템이 한온 시스템에서 좀 이제 크게 담당을 하고 있고 LG전자에서도 역시 GM 볼트로 이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일단 이제 셀, 팩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 단계에서는 SDI 소재 그 전 단계인 소재에서는 이제 LNF 얼지 머티리얼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3기 오토모티브도 요 이제 배터리 부분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하우징을 좀 내년부터 의미 있게 공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봐주시면 될 것 종목 같습니다. 보여준 그림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기진 연구원 왔으니까 예. 궁금했던 게 어젠가 그젠가 내가 보니까 그 자동차용 반도체 네네. 이런 걸 이제 삼성전자가 진출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뭐 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싶어하는 거죠. 하고 싶어하는 거야. 엑시노스라고 하는 자체 칩을 가지고 있고 그 음. 엑시노스에는 원래는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이제 고가 저희가 아는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에는 스냅드래곤이 많이 들어가죠. 퀄컴 제품이고요. 성능이 좋아서 거기서 엑시노스를 섞어 들어가는데 엑시노스라는 네임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뇌를 만드는 거예요. 뇌. 예. 인텔이 만드는 이제 PC의 뇌라든지 원래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잖아요. 디램 랜드. 그래서 그런 뇌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자동차는 또 다른 시장이니까는 이제 스마트폰은 늦었다라고 본다면은 좀 더 선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옛날에 내 기억에 자동차 인피니언 반도체라고 해야 돼. 그럼요. 독일에 인피니언 이런 걸 잘하죠. 많이 했었는데 예. 난 전자가 옛날에 그 아까 우리 유진이 형이 했지만 함원 인수했었잖아. 네. 이것도 뭐 자동차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랑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지 별로 이런 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그런 기대가 일부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콜라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마 아직까지는 드러난 건 없고 그 말인즉슨 이제 크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소위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이게 맞죠?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그렇죠. 보죠. 네, 예. 그래서 요게 근데 이제 뭐 컴퓨터나 뭐 모바일 폰 같은 거는 네. 뭐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개체 수요의 그렇죠. 물량이요. 그렇죠. 자동차는 물량이 이렇게 뭐 대수가 사실 뭐 그건 훨씬 작으니까. 자동차는 1억 시장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스마트폰은 15억 시장이니까는 대수로 봤을 때는 15배 차이가 나는 건데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단가가 엄청 차이나는 거죠. 만들기 힘들다 하더라고 자동차 반도체. 신뢰성 때문에 신뢰성 테스트가 좀 이게 빡세죠.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잘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뭐 스마트폰은 사실은 뭐 100몇십 도 건들 필요 없잖아요. 마이너스 30도 40도 갈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동차는 그런 혹한 상황까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일본 거 많이 쓰고요. 국산 거보다. 사실 어규진 연구원 앞에 있으니까 잠깐 반도체만 물어보고 싶은 거지. 오늘 아까 유튜브도 뽕났길래 내가 아까 오면서 그랬는데 야,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지 않겠냐?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더 필요하죠. 오전 10시에 유튜브가 멎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은 자동차 한 대당 한 2,300개씩 들어가요. 갈수록 제어하는 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특히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전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아마 엑시노스 오토는 이제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는 아닌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건 아마 이제 인피니언이나 그쪽 유럽 업체들이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쪽엔 분명히 물량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나는 전기차면 떠오르는 게 막 그 부품이 쫙 줄잖아요. 하여튼 전기차가. 그렇지도 않아? 부품이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3만 개, 전기차 2만 개. 보통 이렇게 규정하고 그 정도밖에 있습니다. 안 줄어? 네. 난 막 엄청 많이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공간만큼 막 그 여러 가지 전기 시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보통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현대차 로비에 가면 그 이렇게 뼈만 앙상한 것처럼 보이는 전기차 이제 아래 시스템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잖아요. 그 EV랑 이제 수소차랑 뭐 그렇게 해놓고 거기 보면은 딱 보이신 것처럼 이제 가운데 그렇죠. 텅 비어 있고 배터리 자리고 맞아요. 내연기관 부분이 앞부분에 딱 그 이 휠과 휠 사이에 딱 있고 앞에 그쵸. 있는 쿨링 시스템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보면 부품이 적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적어지는 부분은 이제 엔진을 둘러싼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엔진이라는 게 하나의 부품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아주 많은 부품들의 이제 집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없어짐으로써 부품이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자꾸 자료 보면서 하니까 되게 딱딱하고 좋다. 넘어갑시다. 네.
2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자동차 시장은 심플하게 뭐 9천만 대 정도 되기는 한데 심플하게 1억대로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절대 양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들 이제 특히 이제 중국, 미국, 유럽 이쪽 지역들에서의 모터라이제이션은 이제 거의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인도가 아직 모터라이제이션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1억대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막 영어로 하니까 모터라이제이션이 무슨 말이야?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가 생기는 거. 예. 가구당 한 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듣는 분들이 이제 다양하니까. 그렇죠. 비슷해요. 머니타이즈랑 비슷해요. 저도 모터라이제이션. 너무 이렇게 모터라이제이션 또 이렇게 하면 또 주변에서 자꾸 말 끊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진행하시고. 예.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댓글에 막 자꾸 말 듣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1억대로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제 친환경차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3%가 좀 넘게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순수 EV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그림 보니까 이번 그림 보니까 HEV가 하이브리드지. 예. 그리고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그치, 섞여 있는 거. 예. 근데 그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전기차 충전을 안 해도 그냥 기름 넣어도 갈 수 있는 차거든요. 그치. 그러면 즉 전기차 충전을 잘 안 하게 돼요. 보통 전기차 예. 그래서 BEV 또는 EV라고 하죠. 예. 순수 일렉트릭 비클인데 용어 같은 거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예. 페네트레이션 침투율. 침투율이죠. 네. 요 그림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보시면은 이제 제가 1.2% 정도 페네트 침투율이 순수 전기차에서 나올 것으로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천만 대에서 이제 1% 정도니까 진짜 미미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잖아요. 즉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도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서 뭐 전기차나 수소차 어떻게 한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지만 이게 사실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과는 거의 무관한 이제 뉴스 플로우라고 보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의 정책이랑 일반 대형 오토메이커의 전기차 정책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거의 미국 또는 중국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1% 정도 시장에서 2022년 무수히 많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2025년, 2030년을 전망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 2022년 정도까지가 저희가 어느 정도 숫자를 좀 파악을 한 후에 투자에 이제를 하시는 게 좀 현실성 있는 수치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22년까지만 일단 말씀을 이런 전망 어떻게 만든 거고요. 거야? 이 전망치는 어떻게 쓴 거야? 지역별로 일단 브레이크다운 하죠. 아니, 유영원이 직접 추천한 거지만 전망치가 있어 이게 가져온 거야. 아니요, 이건 저희가 이제 제가 한 거죠. 네.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이렇게 침투가 된다고 하는데 예. 사실 우리가 우리 여의도에 IFC몰 가면 테슬라 그 충전기인데 거기 차 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매달 광고용 같아. 그리고 실제로 주행거리 이렇게 많이 나오나? 전기차가 그렇게 길게 갈 수 지금 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이제 가끔 코나의 보이더라고. EV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지방 탐방 갔을 때도 그 전기차 택시를 이제 탄 적이 있었어요. 진짜 택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예. 네. 뭐야? 그래서 이제 바로 탔어요. 신기한 이제 경험을. 뭐 기사님은 매우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고 그게 한 390km 정도 갑니다. 390km. 예, 1회 충전을 하게 난 되면. 항상 네. 전기차가 불안한 게 타고서 이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아직 속도가 그 정도 궤도에 온 건지 전지 이따 제호가 하겠지만 네. 이 전지의 기술 레벨이 그 정도 온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기차에서 뭐 덴시티가 내려가 갖고 배터리를 양을 물리적으로 안 늘려도 뭐 지금 주행 거리가 증가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양을 조금 늘려야 돼요. 아직은 예, 그런 거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한 400km 정도에서 지금 출시를 일부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하고 있거나
그런 이제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내후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2세대 전기차라고 부릅니다. 1세대 전기차는 이제 아이오닉인데 요건 한 170km에서 200km 정도.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다 200km. BMW i3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예, 그렇게 400km면 탈만하네요. 뭐 강원도 왕복 뭐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네.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나? 옛날에 또 그것도 문제라고 충전 했잖아. 속도는 아직 또 발전을 해야죠. 그렇지.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배터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절대 시간 자체가 줄어들지가 않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전류가 많이 빨라져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 요건들이 갖춰줘야 뭐 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전기차를 가격은 다음 문제고 가격이 내려와 있으면 좋고 네. 이런 조건조차 안 돼 있는데 과연 이 침투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까? 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본 거야 그냥. 그게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 차량 소유주들은 공짜로 충전할 수 있도록 테슬라 충전소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테슬라가 우리가 작년인가 막 전기차 난리 났었다가 네. 뭐 테슬라 모델 3가 막 문제돼가지고 박살 났었잖아 그때. 아닌가? 그건 이제 설명을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테슬라가 판매를 83,000대를 했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는 분기 기준으로는 포르쉐나 제규어 랜드로보다 글로벌 판매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젠. 와 그렇게 많이 파는 건가? 랜드로버보다요? 예. 랜드로버 많이 돌아다니는데. 야 랜드로버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테슬라는 뭐 예, 그렇죠. 그건 이제 테슬라는 충전소밖에 많아요. 없어. 그렇죠.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죠. 깔린 우리나라. 차량이 그렇구나. 그들이 많은 거고요. 예. 아니야 말 나온 김에 예. 나 이게 야, 원통형 전자 테슬라는 뭐 원통형 간다 그랬잖아. 그렇게 그쵸. 가냐 진짜로 지금? 원통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걔네는 예. 걔네만 따로 그렇게 가는 거야? 거기는 이제 파나소닉 전지를 일본 거니까. 예, 사용을 하고 있고 파나소닉만 이제 그 전지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가고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그냥 잘 모르니까. 아 지금 원통형 전지가 음. 보시면은 거의 석유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가장 싸죠. 네, 가장 더 후진 싸고 거네 그러면. 제일 후진 거죠 사실은. 일본 게 예, 더 후진 충방전 파나소닉 횟수나 1위던데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그랬죠. 거기는 테슬라만 그래서 그냥 공급하고 1위구나. 있고요. 테슬라 예. 거 파니까. 그래서 원통형 전지 한마디로 별거 없어요. 옛날에 노트북 쓰실 때 노트북 뒤에 달렸던 그러니까, 전지 그거예요. 그거 예. 7,000개 넣어가지고 차 돌리는 게 그걸 7,000개 되는 거야? 7,000개씩 넣으니까 부족한 거죠. 예. 혁신이네. 그게 테슬라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발전된 게 각형 전지라는 게 이제 삼성 SDI가 하는 방식이고. 내가 시장 예. 보니까 항상 파나소닉이 1등이더라고. 그래, 테슬라가 다 같았으니까요. 예. 테슬라 왜 파나소닉 같아? 그러면 다른 전지가 더 그게 발전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첫 번째가 그 정도 대규모 물량을 그 당시에 공급해줄 용의가 있는 업체가 아마 파나소닉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막 싸요 싸. 원통형 전지가 싸기 때문에 너무 예. 산으로 가고 있어. 재호는 왜 이렇게 긴장했냐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숫자는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커질 건데. 이 숫자는 이제 보수적이라는 좀 이제 보수적이다? 의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더 네. 좋게 본다. 시장 가보니까. 자기가 그렇죠. 본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하시는 기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중국은 진짜 숫자네. 예, 중국은 조금 더 이게 각도가 높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파란색 다시 이제 EV의 침투율인데 요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중국이 1.6% 정도가 깔렸는데 요게 여기는 좀 있죠. 근데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18, 19에서 20으로 넘어갈 때가 좀 더 빨라요. 중국은 NEV 크레딧 제도라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설명 좀 해줘. NEV는 이제 뉴 에너지 비클이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그 다음에 이제 EV랑 FCEV 요 세 가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요 차종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돈 준다는 거죠. 그쵸. 예. 요 차종들에 대해서는 그 서브시디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그 크레딧 퍼센테이지를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돼요. 원래는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일반 투자가 많이 들으니까 예. 서브시드 그 설명을 좀 해줘. 그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섭스해. 너무 미국에서 갔다 왔다고 너무 영어 쓰지 마. 너무 미국 냄새나요. 보조금이죠, 보조금. 보조금. 예, 그러니까 예. 한국말 있는데 왜 자꾸 섭스를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밌다. 이렇게. 보조금을 보조금이 아주 좀 중요하게 이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NEV한테만 예. 보조금을 그러니까 준다는 건가 지금? 아니, 감수한다는 건가? 그렇죠. HEV는 일단 보조금 대상이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강제성이 있는 게 그 NEV 크레딧 제도입니다. 여기 있네 뒤에. 예. 그래서 이거가 보시면은 내년에 10%를 이제 맞춰야 되고요. 4페이지 그림이에요. 이따 편집하실 예. 때. 중국이 뭐 총 생산대가 그럼 몇 대로? 중국은 3천만 대. 3천만 대, 지금 한 300만 대네요. 2,700에서 2,800만 되는데 2022년 정도 되면 일단 3천만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중국이 GDP가 10,000불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로스 클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저희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데도 그 REC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중치 주면서 억지로 보조금 주니까 시장이 폭발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10%면은 뭐 연도마다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이 3천만 대고 네. NEV는 이제 300만 대 정도로 300만 대의 10%로 보는 거죠. 300만 대로 보는 예, 거죠. 10%라고 해서 예. 근데 그게 10%가 되는 해는 저희가 2022년 정도로 2022년. 예, 그렇지. 그렇게 보고 뭐 있는 지금 거고요. 뭐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NEV가 내년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10%를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요 크레딧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초기라서 이제 준비가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방식을 좀 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은 지금 나온 이제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제너럴 모터스나 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는 해가 될 것 같아요. 2020년이 이거네. 되면. 전기차가 이제 수요단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가격도 내려오는 것 같고 그쵸. 좀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충전 시간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공급단에 결국 더 중요한 건 유영건 말 들으니까 공급단은 변하네. 그 기업 회사들이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막 다음 보니까 내년에 뭐가 정책이 많은 거네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원래는 올해부터였어요. 원래는 올해부터 8%를 이제 가져가자 했었는데 힘들다. 바로 적자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 중국 정부에 어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1년간 유예를 주는데 하지만 이제 2%포인트 올려서 시작을 하자라고 시작되는 게 이제 내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그동안은 이제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주다가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 회사한테 강제를 하면 자동차 회사가 이제 사회적 부담금을 떠안고 소비자들은 뭐 그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담금은 이제 그 보조금은 좀 줄어들어요. 2021년에는 보조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또 이게 작년부터 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에 한번 전기차 관련주들이 확 빠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올해부터 줄인다고 해서 그 줄였고 올해 7월에도 좀 변경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주행 거리가 그 짧은 차종들은 이제 안 주겠다. 뭐 그렇게도 얘기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저희 자료에 이제 14페이지에 그림 10번, 11번 보시면 이렇게 작년이랑 올해랑 저희가 비교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이제 150km까지 주행 거리가 나와도 뭐 2만 위안 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250km 이상만 달려도 한 4만 5천 위안 정도 뭐 그렇게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제는 한 400km는 달려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면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정책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서 총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심플하게 저희가 그럼 뭐 얼마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구나. 예.
그래서 4페이지에서 제가 심플하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북경현대 BHMC 같은 경우 뭐 올해 90만 대 타겟으로 잡았어요 연초에. 이제 지금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마 70에서 80만 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90만 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9만 크레딧을 충족시켜야 돼요. 내년에 10%이기 때문에 그럼 9만 크레딧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EV 생산 대수가 2만 대면은 저희가 이제 곱하기 3.2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3.2가 붙고요. 6만 4천 크레딧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뭐 전력 효율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1.2를 한 번 더 곱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6만 4천 크레딧이고요. 그다음 PHEV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산 대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2만 크레딧 되고 그렇게 해서 한 8만 4천 크레딧 정도를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만 크레딧 요구되는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게 2만 대를 하기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라인에서 2만 대짜리 친환경차를 생산을 하게 되면 바로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단은 이제 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2만 대 이후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히트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소형 SUV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계속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끼리 얘기하면서 일반 투자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이게 결국은 쉽게 말해서 이게 EV의 강제 투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이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면 총매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두면은 그래야 이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니까. 그럼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지리 자동차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EV를 몇 대 했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 그림 보시면서 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뭐 투자할 때 이걸 이해하시는. 그렇죠. 이분들이 뭔 얘기 하나 할 것 같아서 지금 강제로 해야 되니까 강제로 내년부터는. 그렇지. 안 그러면은 이게 2020년 정도 되면은. 크레딧을 맞추지 못하는 해당 대수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생산하는 것을 제한해 버려요. 또 크레딧 사와야 되는 거죠 그때 되면. 그때는 제 추정으로는 2020년이 넘어가면은 그 정말 줄지 안 줄지 다른 업체가 팔지 안 팔지. 나는 못 팔 것 같아. 그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르니까 다들 크레딧이. 지금 중국에서는 전기차 업체를 하겠다라는 업체가 막 400개가 넘어요. 아 그래? EV 라이징 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만들기가 쉬워 이 차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미래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 국면이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업체들이 차를 안 만들어요. 자기가 안 만들어요. 여기 갑자기 좀 말이 또 빗나가는데 우리나라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일단 400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나와서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도미넌 플레이어가 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좀 윤곽이 잡힌 게 최근에 미국에 상장한 니오라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예, 이틀 만에 75% 상장하고 오른 주식인데 난리 났었지. 테슬라보다 더 낫다고. 뭐. 차를 자기가 안 만들어요. 네. 브랜드 회사네요. 그렇죠. 야 이제 저 어뷰징 해야겠다. IT네 IT 이거. 주제어가 야죠 주제어. 네. 그래서 뭐 상당한 여러 복합적인 다이내믹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후년 되면은 굉장히 다른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중국에 그럼 전기차 박스콘도 나오겠네요. 언젠가는. 전기차를 해주는 그쵸. 근데 언젠가는. 그거는 생산 기술은 사실 이제 이게 부품이 2만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타이어도 끼고 시트도 갖다 끼고 이거 품질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거를 5년 동안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너 핸드폰 배터리도 터지면 무서워 죽겠다. 야 안에서 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BMW랑 벤츠랑 제규어의 차를 대체 생산해주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 그 업체가 BMW 5 시리즈랑 이제 벤츠 G바겐이랑 제규어 아이페이스 전기차죠. 요거를 이제 일부 할당 물량, 컨트랙 물량들을 대체 생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중국에서도 그런 계약을 지금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이미 있네요.
예, 마그나 이미 존재하죠. 아, 이것도 저번에 유중희 영화에 네. 발표했었어. 네, 마그나. 마그나는 좀 그래서 네, 은근히 많이 오래 사실 되게 일찍부터 했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나도 이거 이러다가 좀 현대차만 주로 받. 야 이거 전환해야겠다. 네, 진도 나갑시다 우리.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중급까지 얘기를 말씀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 5페이지. 예, 5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 있고 이제 친환경차가 있고요. 그 OECD에서 제안을 하는 지도에 의하면은 2050년에는 내연기관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 예, CO2 배출량이 0으로 타겟을 잡아놨어요. 나도 그거를 네. 얼마 전에 무슨 어떤 자료를 보다 보고서 예. 내연기관을 진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분위기였어. 2050년이 되면은 정말로 사라져요. 정말로 CO2 배출량이 지금 소나타 정도 되면 140g 정도 킬로미터당 이제 140g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2020년 되면 100으로 맞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모닝 내연기관이나 그게 한 19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가 됐을 때 부품의 어떤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이 우리나라 단 걸 다 힘들잖아 지금. 예. 뭔 차이야? 전기차 관련 부품들도 다 안 좋던데? 그쵸. 내가 동력을 좋은 게 없더라고. 아, 그쵸. 한원 시스템도 맨날 얘기했는데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전기차 대비가 될 줄 알았는데 차이가 어렵더라고. 내가.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언론에서 전기차 수혜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전기차를 지금 시작한 거고 아직까지는 매출이 안 나온다. 변속기나 엔진 부품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예. 아 이런 거구나. 삼성전자가 그 셀에서 통신 장비를 만든다고 해서 아무리 좋아져봤자 반도체 빼고 나면 요만한 거네. 그렇죠. 아주 미미하죠. 아주 미미야. 딱 네. 이거네. 그럼요. 그런 부분이 크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는 1등 업체를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는 한원 시스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5페이지로 가서 좀 저기 좀 공부를 해보면 일단 이 엔진 부분이 사라지죠. IC가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이라고 해서 보통 IC라고 표현을 하고 XEV는 EV 중에서 X라는 건 이제 전부 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이제 HEV, PHEV, 이제 BEV는 B는 뭐예요? 약자?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죠. 아 그거였냐? 나 네. 맨날 BEV 하길래 나 되게 그러니까 BEV는 E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V로 하면 BEV 저게 뭐지 했더니 배터리 아 진짜. 그래서 뭐 XEV에서는 일단은 이제 리튬이온 전지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PCU 또는 EPCU에서 전환을 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 에너지가 이쪽을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LG전자잖아. 이게 LG전자가 GM 볼트로만 하고 있죠. 그것도 미미하니? 미미하죠. GM 볼트는 지금까지 누적 생산이 34,000대이기 때문에 진짜 모르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해도 이게 참 그렇구나 아직은. 그게 그때 2014년 겨울에 한번 발표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스도 많이 네, 보고 막 저희도 드디어 LG전자가 드디어 네. 새로운 걸 한다. 그래서 막 그때 저희 청주공대에서 하우스도 콜라보 쓰고 콜라보 자료까지 네. 썼어. 기다 기억나지. 그래서 하여튼 그 부품이 이제 요겁니다. 여기에 그치. 관련된 게 11개가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수주를 해서 GM으로 공급을 하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이제 역할이 이제 구동 모터죠. 요거는 한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돼요. 이제 엔진만 합니다. 엔진만 좀 더 크고. 근데 요런 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다 핵심 부품들이고 이거 둘러싸고 있는 거는 이제 다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누가 하느냐가 분명 좀 중요한 가벼운 소재로 가야 되니까. 부분들 그쵸? 하나. 예. 근데 알루미늄으로만 합니다. 철로는 어차피 못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저희가 에어컨이나 히터는 엔진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벨트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 나왔다고 이러는 거지. 엔진이 돌아가야 그러니까. 히터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저기 리튬이온 전지 팩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에어컨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에어컨 빵빵 돌리면 바로 방전돼 버릴 것 같은 거야. 아니요. 오히려 그래요? 테슬라 모델 S 같은 거 가지고 캠핑 가시는 분은 밤새 돌려요 에어컨. 그래도 방전 안 되죠. 지금 중요한 게 에어컨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 네, 방전 예. 밤새 틀어놔요 밤새. 원래 차 공회전세 끼면 막 에어컨 돌리면 그거는 이걸 가서 돌려야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지금 화두가 집중되는 부분은 이 공조 중에서도 이제 히터입니다. 히터. 겨울철에
히터를 킨 채 전기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주행거리랑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170km짜리 차를 호텔에서 타고 나가면은 50km 갖다 못 주는 거 아니야? 호텔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제주도에서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 못 돌아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 전기차의 약점인데 이제 400km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조 시스템 중에서 이 히팅 기술이 좀 진화된 히트 펌프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의 에너지를 안 갖고 와도 부분적으로 이 PCU 있죠. 인버터, 컨버터, 트랙션 여기서 처음에 기초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발생하는 열을 이제 폐열이라고 하거든요. 앰비언트 에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그 패신저가 이걸 이용을 하게 돼요. 모비스 같은 데가 하겠네? 아니야? 모비스는 이제 공조 인력은 굉장히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공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조는 이제 한원 시스템이 이제 한라공조. 진짜 하던 좋아하는 것 같아. 공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왜 그래? 나쁜 뜻 아니야.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도 그림이. 6페이지의 그림은 이게 그래서 나온 거구나.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일단은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연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100을 넣으면 엔진에서 이미 70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30 가지고 저희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열 효율이라는 표현들을 좀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드는 이제 GDI 엔진 40까지 39에서 40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도요타 신차 나오는 것들 보면은 41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열 효율이 좋은 엔진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1%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잔여 에너지로 구동을 하는 건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에어컨 히터를 켜게 되면은 여기서 또 날아가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에너지를 복원시킬 수 있는 부품으로 개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브레이크나 이제 공조 시스템 버릴 수는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이제 회생제동 브레이크로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거기서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리튬이온 전지로 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갑자기 이게 거고요. 불안하지? 다 전기로 돼 있으니까 정전되면 아무것도 작동 안 되잖아. 네. 자동차 갑자기 브레이크 밟을 때 전기로 하고 있다 멈추고 이러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기계로 해야지 이거 씨. 불안하긴 하죠 좀. 기계로 한 BMW 5도 불이 그렇게 나잖아요. 그렇네. 그건 정말 완전 기계라면. 그거 완전 기계죠. 아니 그 브레이크를 밟는 기계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열만 에너지를 동력을 시켰는데 이게 네. 작동이 안 되면 전기로 다 돼 있으니까 요즘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브레이크는 그냥 기계입니다. 뭔가 불안해. 아무튼 거기서 열이 이제 에너지가 날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브레이크는 회생제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 이제 공조 시스템은 이제 일렉트릭 컴프레서로 바뀌면서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업체들은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제 글로벌 이제 수주를 많이 해오느냐라는 팀을 가지고 요 부품업체들은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도가 있고,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랑 에이다스 자율주행이랑 통합 시스템을 설계를 하죠. 야 만던 에이다스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다 좋은데 도대체 주가 왜 이러는 거냐 진짜 한번 그러니까 뜨거운 질문해가지고 또 너무 심하니까 주가가 실적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건 아니잖아. 일단은 이제 그쵸 망가지는 건 아닌데 이제 센티멘트 영향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 예, 중국 베이스가 그동안 조금 커왔고 그리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치도 좀 많았잖아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만큼 에이다스도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전기차 대표주로도 각광을 받아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매출은 중국 포션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은 실적 나오고 뭐 회사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 좀 모니터링 해 보시면은 좀 좋은 기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브레이크는 그래서 만도랑 모비스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원 시스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덴소나 아니면은 이제 발레오나 뭐 이런 업체들까지 같이 봐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덴소는 이제 그쵸, 모비스의 한 15년 후 정도로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어마어마해서 예,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 얘기하시면서도 이제 캐치를 하시겠지만 이게 일본 얘기가 안 나와요. 네. 일본은 자체적으로 밸류체인이 대부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게 배터리도 그냥 도요타에서 하더라고. 다 해요. 자기네가 그냥 해버리더라고. 걔는 뭐 따로 이렇게 안 하고. 그게 일단은 도요타는 EV 계획이 지금 아직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지금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제 하이브리드 해서 셀 디맨드가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예. 걔네가 현명한 것 같기도 해. 소재는 다 그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이제 조달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덴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유럽 업체들 좀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원 시스템이나 이제 덴소가 요 공조 시스템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들이 예,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해서 요 EV에서만 제가 이제 PQ로 계산을 한 게 아까 글로벌 460만 대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이제 도려내서 계산해 본 수치는 이제 요 전기차용 브레이크랑 7페이지죠. 전기차용 열관리 시스템이랑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올해 작년에 한 6조 정도 발생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 되면은 이제 13조 정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커진 시장이면 이 기업들이 상당히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리딩 플레이어를 찾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딩 플레이어 얘기했잖아. 네. 지금 그것들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네.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실은. 얘기했는데 주가도 리딩 플레이어 같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괜찮네. 이 정도 네. 추성장이면.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그 전기차 관련해서 고객분이 하나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도 그렇고 예. 수소차 많이 얘기하는데 그 용어가 좀, 그러니까 전기차 있고 왜 또 수소는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 전기차인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같이 공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결국에 하나만 가는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게 굉장히 밤새서 토론할 얘기인데 이거 진짜 엄청난 논쟁. 수소차, 전기차 이거는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 7년을 했는데 또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용어가 네. 왜 수소 전기차인지 그거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왜? 이제 해서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예, 그것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결국 그냥 전기를 예. 만들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보시면 용어가- NEV 예. 크레딧 제도에서 전부 다 수소차 들어가 있어요. ZEV 크레딧 제도에서.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이제 포함시켜 버립니다. 어차피 전기 발생해서 부품 자체는 다 변하는 거더라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일본은 많이. 일본은 이제 많이 앞서 나가 있죠. 그치, 지금은. 그쪽에서. 네. 현대차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게 거냐? 근데 왜 그러는 거냐? 이게 자동차 회사가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실은. 그럼 누가 가냐고 회사 이거는- 나가려고 해서 해야지. 예, 이거를 에너지원을 쓰는 보조. 주체들이 이 나서서 그러니까 다 퓨얼셀로 가자고 해야 막말로 돼요. 중국, 미국은 엄청나게 진짜. 보조금 때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것 같고. 뭐 전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이 수소화 사회로 가자고 이제 발자국을 한 발자국 가야지 되는 거고, 일본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사실.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 자동차는 그거의 어떤 파셜 부분이니까. 예, 이게 자동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수소가.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뭐 계속 녹음을 하면 이게 부하 걸린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네, 그래가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예.